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7.7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첫 번째 관문인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에는 실패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동력의 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선입니다. 달러가 여기를 가뿐히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은 달러의 상승 동력이 아직 크지 않고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그 길은 녹록지 않음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가담한 것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가 미국의 중동 지역 무력 충돌 개입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4시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선 다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다다랐지만 밴드 상단을 따라 이동하며 상승세를 폭발시키는 대신 조정에 들어가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달러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 평균선을 발판으로 재도약을 위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달러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98.75대에 있는 121 지수 이동 평균선 사이에 형성된 저항대와 마주하면서 달러의 상승 동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100선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달러는 이 지점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가 100대에 안착한다면 달러는 상승 추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고 이란 당국도 포르도 핵시설 일부분이 피격됐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했다고 보도했는데 B2 폭격기는 초대형 폭탄인 벙커 버스터 GBU-57을 2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입니다. B2 폭격기가 공습에 동원된 것으로 보아 핵시설 공격에 벙커 버스터 폭탄이 사용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리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시설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밝히기 전 B2 폭격기가 미 본토를 떠나 괌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동 중인 스텔스 폭격기는 연료를 모두 채우지 않고 공중급유를 받으며 비행 중이라며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 GBU-57을 탑재했을 것이란 추측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을 위해 이란에게 2주일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최대 2주일이라고 언급해 트럼프는 그 이전이라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 그 분석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 시작된 중동 지역 불안은 국제 유가와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해왔습니다. 이번에 미국도 중동 분쟁에 가담하면서 금융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의 개입이 시장에 이벤트성 영향에 그칠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수익률 상승이 기준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불러서 달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증가했음에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가격 폭락과 투매 현상, 달러 가치의 하락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있었습니다. 외교안보에서 미숙할 수밖에 없던 트럼프의 결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게 어른들의 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른들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2기 행정부에서는 어른들의 축을 자신의 충복으로 채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의 압력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른들처럼 꿋꿋하게 금융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끌고 있지만 내년 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파월 의장의 연임을 예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하도 기존과 동일하게 2차례 인하할 계획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4.5%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FOMC 성명을 통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더 강력한 태도를 보여 회의에 참가한 1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올해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 3월에 9명에서 1명 줄었고 7명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4명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연준이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3월보다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면서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UBS 자산운용의 매니징 디렉터 브라이언 뷰텔은 현재 시장은 지정학적 긴장,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차기 행보에 대한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퍼 탱글러 인베스트먼츠의 채권 부문 책임자 바이런 앤더슨은 연준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이나 성장 같은 다른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이번 FOMC 회의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준이 이번에는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단기 데이터에 주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3.5%로 보고 있지만 9월에 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확률을 71%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공격 이전 데이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